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뭐가 되겠어? 이 갈등이 해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결말 부분에서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자, 페이지 76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서너 달이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거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첫마디가 내뱉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겠어? 구렁이가 갔냐? 라고 묻는 거잖아. 그것은 구렁이를 역시나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렁이는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작게는 가족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상처를 이제 할머니의 머리카락, 즉 가족의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넓게 확대 해석해 보자면 이제 우리 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의 비극을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가족의 상처를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하듯이 우리 민족의 상처를 민족의 이해와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 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그다음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그다음 대바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가 졸도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외할머니가 모두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간혹 가다가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배웅해 주려고 막 방해꾼들을 없애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준 외할머니가 정말 고마울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개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에 담긴 의미 아시겠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 아들이 한을 푼 것에 대한 뭐 안도감, 아들을 손수 또 보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 등등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봤을 때, 아,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겠구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큰 방으로 건너왔고,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는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옆에 날개 한번 보고 갑시다. 정신을 되찾은 할머니가 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요 부분에서 봤던 그대로겠죠. 뭐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안도감, 아쉬움, 뭐 고마움,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로 이렇게 울음을 보였을 것이다.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고맙소. 그러니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 실험 말씀입니다. 사돈 어른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외할머니도 말끝을 맺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먼 그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꼬.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인자는 다 지난 일이니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추스리시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드디어 이렇게 갈등이 해소가 됐구나, 화해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어떤 갈등 해소와 주제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를 했고요. 그 다음 나의 잘못에 대한 할머니의 용서, 요거는 좀 이따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대립,
이러한 갈등, 뭐 이런 것들은 민족의 정서적인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6.25가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의 차이, 그다음 이념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합의를 이루는 건 어떨까라는 게 이런 작가의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 이런 걸로 어떤 이런 이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희망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아유,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 좀 어디 가서 편안히 거쳐 하면서 하면서 사분댁 터준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요. 뭐 잘 갔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고 아쉬었다. 몰아쉬었다. 그죠?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 남기고 모두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화해를 했다라는 그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결말 2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할머니가 이제 나를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나가 이제 그 낯선 사람한테 밀고를 했잖아. 삼촌이 우리 집에 왔었다고. 그렇죠. 어린아이의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삼촌과 아버지를 끌고 가게 만든 장본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자,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숫갈 흘려넣은 미음과 탕양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 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 시간의 연속이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이건 거죠. 계속 정신이 들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정신이 들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러한 고통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대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왜? 삼촌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얼마나 그 전전긍긍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 그치? 근데 결국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서술자가 봤을 때 할머니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깸에 빠져서 삼촌을 이렇게 삼촌이 왔다 간 일을 이렇게 본 것을 용서해 주었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할머니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할머니를 용서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가 화해를 했고 이제 내가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성장 소설적인 그런 성격이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그랬습니다. 장마였다. 장마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다. 장마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걸 봤을 때 뭔가 이런 게 종결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한 줄이 띄어져 있잖아. 여기에 지금 아무 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줄이 띄어져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여운을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작품 전체의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정말 지루한 장마였어. 그렇죠? 함축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 과거형 문장을 통해서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죠.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정리합시다. 장마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마는 계속 이 장마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고 이는 나아가서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마가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장마가 끝난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여러분들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지만 부분 중요한 것을 체크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파이팅 합시다.